자, 평화에 말한다. 유선은 현명한 승상에게 정치를 맡겼을 때는 도리를 따르는 군주였지만 환관에게 미혹되었을 때는 어리석은 군주였다. 경전에서 말하기를 흰색 실은 일정한 색깔이 있고 없고 물들여질 뿐이다 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구나. 그러니까 요거는 요게 참 의미심장한 말인데요. 아마 이게 뭐 그 어딥니까? 시경이나 그런 데 나오겠죠. 그죠? 흰색 실은 일정한 색깔이 없고 물들여질 뿐이라는 말은 유선이 특별하게 이제 정치 철학이 없이 사람한테 맡겨두고 그걸로 이제 만족하는 그런 군주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갈량에게 맡겨두면 나라가 잘 돌아가고 황후 같은 사람에게 맡겨두면 나라가 망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기는 개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예에서는 국왕이 제위를 이은 뒤에 1년이 지나면 연호를 바꾼다고 했는데 장무 3년에 건흥이라고 바꾸어 불렀다. 이는 고대의 의리로 살펴보면 나라의 근본 예법에 어긋난다. 또 총나라는 사관을 두지 않아 기록하는 관원이 없었으므로 시행한 정사가 많아 유실되었으며 재앙이나 이변도 기록되지 않았다. 제갈량은 비록 정치에는 통달하였어도 이러한 일에는 주도 면밀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제갈량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20년이 지나도록 연호를 바꾸지 않았고 군대도 여러 차례 출병했지만 쉽게 사면을 내리지 않은 것은 또한 탁월하지 않은가. 제갈량이 죽은 뒤로부터 이런 제도는 점점 무너져 우열이 두드러지게 되었다 라고 진수가 얘기했습니다. 저도 이제 좀 덧붙이자면은 지금 보면은 사평에 총나라는 사관을 주지 않아 기록하는 관원이 없다라고 했는데 앞쪽에 보면 사관 얘기가 나오죠. 그죠? 아마 이거는 왜 이렇게 평가했는지 모르겠고 실제 사실과도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사관이 없었을 리가 없죠. 일단 그건 그렇고 유선의 경우에는 사실은 유선이 이제 실정을 한 게 황관에 휘둘려서 실정을 한 게 되게 오래된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앞쪽에 기록을 보면 경요 원년 258년의 기록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강요가 성도로 들어왔다. 사관이 경성이 나타났다고 했으므로 사관이 있네. 대사면을 시행하고 연호를 바꾸었다. 요 다음 기록에요. 환관 황후가 처음으로 정권을 잡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초계 멸망이 263년인데 258년에서야 이제 황후가 정권을 잡아서 전행하기 시작했다는 거고요. 겨우 이제 5년 전이죠. 6년 전. 그거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녹화된 거는 잘 올라가니까 그거는 이제 녹화된 방송을 보시든 해주세요. 사실 유선이 그 즉위했을 때가 223년입니다. 223년. 223년부터 258년까지는 어쨌거나 제갈량, 그 다음에 장완, 비의, 그 다음에 요렇게 강요 요런 식으로 이제 이어져가지고 정치가 잘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겨우 이제 거의 말년에 이르러서야 258년에 이르러서야 이제 황후가 집권했다는 거는 바꿔서 얘기하면 유선은 사실 많이 지쳤다는 거죠. 뭐 사실 이제 전쟁이나 정치 같은 거는 승상들이나 아니면 대장군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지만은 유선 자체가 개입할 일이 없었겠지만은 뭐 그냥 그 상황 자체가 좀 많이 실증나고 짜증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58년에 이르러서는 황후 같은 사람이 집권하도록 그냥 유선이 둔 거고요. 유선이 무능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화질을 낮출 수는 없고 유선이 저는 무능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예를 들면 누군가가 집권하는지를 놔두는 것은 유선의 권리입니다. 유선의 권한이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갈량이 집권할 때는 제갈량의 집권을 그대로 두는 거죠. 유선이. 만약에 유선이 제갈량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은 제갈량을 집권하지 못하도록 했겠지. 총나라라는 말은 촉하는 이제 유비가 한 나라를 계승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나라였기 때문에 군주의 말이 상대적으로 되게 절대적인 힘을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유선이 할 수 있었다 그러면 뭐 제갈량도 아마 실각시킬 수 있었을 정도는 됐을 거예요. 근데 제갈량에서 이제 비에 이르기까지 그 꾸준히 그 정치가 안정적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유선이 이제 그거를 조절하고 그리고
균형적으로 아무튼 균형적으로 적절하게 뒤에서 이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있었다는 거고, 그 이후에 황후 같은 사람이 집권했다는 거는 사실은 유선이 그때부터는 정치의 의욕을 잃어버렸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정치의 의욕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게 맞는 거지, 유선이 무능했기 때문에 황후가 집권하도록 뒀다라고 얘기하는 건 나는 별로 타당한 얘기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말 무능하고 정말로 나쁜 황제였으면은 애초에 이제 제갈량이나 장환, 비, 강유 이렇게까지 이제 쭉 나라가 이어지지 않았겠죠. 촉한이 안정적으로 통치될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유선이 그만큼 적절하게 이제 물러나서 그러니까 적재적소에 이제 인재를 쓸 수 있는 그런, 적어도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진수가 일방적으로 유선이 되게 무능하다고 평가했는데, 저는 거기는 별로 동의하지 않고, 다만 이제 마지막에, 그리고 이게 또 설득력이 있는 게, 제 말에 설득력이 있는 게, 마지막에 등해가 은평에서 강유를 깨고 부연으로 내려왔을 때, 물론 면죽에서 제갈첨이 이제 지기는 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송도라는 성이 이제 파촉 지역에서 가장 큰 성이고 가장 큰 이제 지역이고 가장 큰 도시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충분하고 물자도 충분하고 그리고 병력도 충분했을 거란 말이에요. 강요가 물론 검각에서 이제 그 누굽니까, 종해를 막는다고 정신이 없었긴 하겠지만은 강주에도 병력이 있을 거고 강양에도 병력이 있을 거고, 그 남쪽 지역에도, 남중 지역에도 아마 병력이 있었을 거고, 뭐 멀리 간다 그러면 이제 영안 지역에도 병력이 있었겠죠, 그죠? 이런 병력들을 대기하지 않고 기다리지 않고 송도에서 농성하지 않고 그냥 그러니까 면주까지 와서 제갈첨을 이긴 등이한테 항복해 버렸다는 거는 더 이상 이제 유선한테 싸울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충분히 이길 수 있었을 텐데. 그 정도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 등해 같은 미친놈들이 마찰령을 넘어가지고 이제 강유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등해 운빨이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등해라는 게 막 수만 명을 데리고 오거나 그런 건 아니었잖아요. 그냥 그래봤자 수백 명 규모였을 텐데 그거를 못 이기고 항복했다는 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나는 이제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그러니까 평균 이상의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그냥 지쳤던 것 같아. 마지막에 사람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되면 좀 다 때려치고 쉬고 싶을 때가 있잖아. 아마 그랬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등이한테 그냥 항복해버리고, 아마 그래서 이제 낙양에 가서도 사고 안 치고 그냥 조용히 잘 살다가 그냥 죽었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그랬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후주전이고, 아마도 그런 걸 감안한다면 유선이 220 몇 년에 이제 즉위해가지고 263년 이르기까지 그 계속 황제로 있었잖아, 그죠? 잘 있었잖아. 그걸 감안한다 그러면은 만약에 제갈량이 1차 북벌 당시에 이제 농서지방을 다 병탄하고 그리고 이제 옹주를 먹는데 성공했었다면 아마 유선의 그런 후대 평가나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그냥 무능한 사람이라기보다는 아마 이제 유능하고 적절하게 신화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평가가 많이 바뀌지 않았을까, 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뭔가 일이 잘 돼야지 우리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수학 좆도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좆도 못하는데도 이제 문제 맞고 막 한 페이지에 막 8개의 문제 있는데 8개 다 맞고 아니면 7개 맞고 그러면은 기분 좋아서 계속 풀고 싶잖아.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라고 난 생각을 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조전도 이렇게 끝이고, 그 다음에는 이주비자전, 황후들하고 그 다음에 아들들 이야기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또 내일 또 아마 읽도록 합시다. 네. 자, 여기까지 합시다. 황제가 기준을 가지고 내실이나 외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유선의 경우에는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게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게 자기가 이제 모두 직접 하는 조조처럼 그런 사람도 있지만, 적절하게 이제 자기 능력이 예를 들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내정으로는 제갈량이 미치지 못하고, 뭐 군제로는 또 누구한테 미치지 못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제 적절한 사람들한테 그걸 잘 맡기는 것도 지도자에게 되게 중요한 능력이죠. 나는 유선이 그게 되게 탁월했다고 난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그게 탁월하지 않았으면은 유선은 아마 총나라를 촉간을 유지하는 데 실패했을 거고, 그러면은 촉간이 훨씬 빨리 망했을 거라고 난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합시다. 금방 읽을 줄 알았는데 50분이나 걸렸네.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그렇진 않아요. 저는 그렇진 않은데, 북보를 못하게 했으면, 한번 생각해봐요. 그, 촉한이 갖고 있는 영토가 요 지역이고, 사실상 직할 지역은 요 지역이고, 그죠? 요 남쪽 지역은 아마 그 중원이나 요런 데처럼 이제 직할이 안 되는 그런 지역이었을 테니까, 요 지역이었을 텐데, 꼴랑 요 지역 갖고 있는 거하고, 윗나라는 이제 북중국 전체를 거의 갖고 있는 셈인데, 점점 그 국력이라는 게 벌어질 수밖에 없지. 결국에는 이제 촉한 입장에서 요렇게 이제 열세에 처해 있는 촉한 입장에서 위나라에 대해서 이제 어떤 통일의 희망을 노려본다는 거는, 위나라에서 일관되게 이제 공세로 일관해서 적어도 이제 옹양주 농서지방하고 이제 옹주지방 관종지역까지는 먹어야 그래도 이제 중원까지 노려볼 수 있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한번 대업을 이뤄볼 수 있을 만한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지. 그 이상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여기서 버틴다고 뭐가 되는 건 아닌 거지. 아무튼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거는 나중에 의견을 남겨봅시다. 아유, 그만하세요 여러분, 그만하세요. 발 씻고 잠이나 쳐자세요 여러분. 새벽 2시에 이게 무슨 짓이에요. 서포트 잘했어. 방해 안 했잖아. 그럼 서포트 한 거지 뭐야. 자, 여기까지 합시다. 여기까지. 자,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호주전이었고, 그 다음은 2주 비자전입니다. 그 다음이 바로 제갈량전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